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뭐 코로나19 상황 속에 부산 교육계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올해도 사실 뭐 나아진 점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2021년 부산시 교육계 어떤 중점 과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원격 수업을 학교에서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오히려 미래 교육을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앞당겨진 어떤 미래 교육을 적극 추진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부산의 어떤 교육 자체를 미래 교육으로 앞당겨 가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사실은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네. 올해는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는 세대고 또 미래 세대고 예.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의 어떤 심각함 또 이런 환경 재난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교육을 시킬 필요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생태 환경 교육도 강화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처음 겪는 일이고 사실상 완벽한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도 짧았고 그렇습니다. 경험도 없었고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하나 짚어보자면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또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지난해 아무래도 이제 그 가정학습에다가 또 원격 수업에다가 네. 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습 공백이 좀 있었죠. 특히 이제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한 24개 학교 영어 수학 성적을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그 부산대학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예. 하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상위권은 약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중위권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하위권이 이제 조금 넓어졌죠, 그죠? 그래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어떤 격차가 벌어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하게 됐습니다. 네. 뭐 고등학교 데이터나 중학교, 초등학교 데이터도 혹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있습니까? 저 이제 예.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예. 것들을 학교에다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아마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비슷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의 한계에 따른 그런 결과물일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수업을 좀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원격 수업이 왜 학력 격차 발생이 나느냐 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원격 수업의 질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 여건이 되는 애들은 오히려 이제 사교육에 더 참여했다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원격 수업을 할 때 이제 가정에 이런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점,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은 대부분 한 75% 정도 학부모가 지원을 하고 있다 하거든요. 거기에 조금 소외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학력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부에서도 뭐라고 지적하고 또 보완을 얘기했느냐 하면은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한 18%밖에 안 됐고, 예. 하반기에는 이제 한 50%까지 올라갔다 하지만은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중고등학교에 한 80, 90%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한 40%에서 한 50%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이 실시간 쌍방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 연수라든지 또 우수 수업 사례를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적극적인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렇게 학력 격차가 발생하면은 기초 학력이 지원할 필요로 하는 그런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학교에서 기초 학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했고, 특히 이제 내년에 올해 초등학교에 이제 1교실 2 그렇게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합니다.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한 교실에 이제 선생님이 2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별화 수업을 하면서 기초 학력이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이제 하수업을 해서 기초 학력을 보완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대학생들을 실습 겸 해서 이제 대학생 교육 봉사제를 활용해서 대학생이 와서 이제 한 교실에서 선생님과 협력 수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더 촘촘하게 온라인 수업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기초 학력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학교의 유형별로 조금 등교일수도 차이가 납니다. 공립, 사립에 따라 차이도 나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과밀학급이냐에 따라서 학생들 등교일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학부모들의 불만도 좀 있고요. 등교일수 차이에 따른 학생들 간의 또 격차 발생,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뭐 1단계에서 뭐 3단계까지 주어져 있고, 그게 맞게 사실은 등교 횟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과대학교와 이제 가밀학급입니다. 우리 예. 부산에도 과대거나 가밀인 학교가 초등학교가 한 35개 되고 중학교 11개고 한 고등학교가 18개 학교쯤 되는데 네. 문제는 이 해소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이 과대학교나 가밀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등교한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학력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해결 방법대로 일단 과대학교인 경우에는 오전 오후 반제 이렇게 해서 가능한 이제 그 등교 횟수를 늘리는 방법. 특히 이제 가밀학급이 더 문제입니다. 네. 가밀학급은 이제 학급당 30명이 초과하는 학급을 저희들이 가밀학급으로 정했는데 이런 가밀학급에 대해서는 분반 수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학교 예. 내에 있는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이제 분반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블렌디드 러닝 이제 교실이 이제 구축이 되면은 실시간 이제 수업이 바로 가정으로 이제 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분반 수업을 하더라도 종전보다는 훨씬 수업의 질이 좀 높아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예. 과대 가밀 학교가 네. 생기지 않도록 주거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그 학생 수용 그게 정책이라든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예.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들 예.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 예. 여기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도 좀 잘 유지가 될까요? 작년에 사실 네. 인천에 참 안타까운 일이 예. 있었죠. 그래서 우리 그 초기에는 사실은 그 어떤 단계별로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학교에 오고 싶어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모두의 그 원격 수업도 봉사자를 네, 이제 네. 지원을 해서 원격 수업을 또 받을 수 있게 하고 예. 또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 구축이 되면은 실제로 집에서 이제 원격 수업 어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나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 교실에 와서 학급 교실에 와서 이제 지금 이원화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온 아이들한테 같이 수업을 제공할 하면서 수 있는 기회. 온라인 수업을 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보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 분위기에 교육이 중심을 잡고 좀 예.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예. 또 올 한 해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